안녕. 자, 오늘은 우리 2-2 첫 시간이죠. 프린트 여기 있었네. 자, 아무튼 2-2 첫 시간입니다. 우리 2-2는 총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 도형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단원은 도형의 닮음이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닮음이라는 것은 닮았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그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합동이랑 조금 이게 뉘앙스가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단원, 마지막 단원은 경우의 수랑 확률이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 그 1학년 2학기 과정이랑 조금 흐름이 비슷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그 1단원에 해당하는 대단원 1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성질을 같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 삼각형의 성질은 또 두 파트로 쪼개져 있는데 하나는 그냥 진짜 기본적인 삼각형의 성질과 두 번째 단원은 이제 외심과 내심이라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개념을 완벽하게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인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오늘 컨디션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성질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었지? 우리가 성질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오늘은 할당량 없어요. 우리가 화목 수업이었나? 월급? 그럼 좀 이따. 잠깐만, 오늘 목요일이구나. 참. 너 근데 그거 1단원 안 들었잖아 아직 강의. 그래서 듣긴 했는데 바이블이 없어가지고 또 다시 한번 듣는. 그 배치 테스트 써가지고 그 내용 때까지 가지고 와. 네. 내일 할당량 줄게.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질을 공부를 할 때는 그걸 설명하는 거. 그다음 정의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했었죠? 약속이니까? 이해보다는 암기의 대상이라고 했었죠. 기억하고 암기해야 되는 대상. 물론 이제 정의도 아예 그냥 진짜 뭐 이해와 동떨어진 거는 아니기는 해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이겠지만 어쨌든 포커스는 암기 쪽에 쏠려 있고 이해는 이제 성질이 이제 이해 포커스가 좀 꽂혀 있다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삼각형의 성질을 공부하는 거니까 다 이해 전부 다 설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아까 1-2 했었던 그 내용이 적혀있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개념 1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은 뭔지 알고 있어요 이미, 그치? 이등변 삼각형이 뭐야? 두 변의 길이가 그렇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뭐 이렇게 생긴 거 맞냐 이거? 그럼 오늘 그림 상태가 좀 메롱인데? 야, 잠깐만 다시 좀 정성스럽게 그리자고. 아씨 뭐야 이거? 잠깐만, 오늘 손가락이 좀 이상한. 그림 그리는데만 한 시간 걸릴까? 조금 손가락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나 원래 그림 이렇게 못 그리지 않아. 그래도 잘 그리시는데. 괜찮나? 이등변 삼각형 같죠? 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등변 삼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성질은 이 양끝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리면 그것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공부하겠어? 이등변 삼각형은 양끝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오케이. 이건 뭐 정의를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고 넘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얘네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다. 그렇구나가 아니라 왜? 라고 의문을 제기해야 돼. 왜? 아니 정의는 얘네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 뿐이었잖아. 근데 왜?
왜 도대체가 얘네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도 궁금해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한번 좀 알아가 봅시다. 아, 정성스럽게 그렸는데 지웠네. 자, 다시. 자, 의차. 됐다. 이등변 삼각형 맞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건은 뭐냐면 얘네 두 개의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백지 테스트 쓸 때 이렇게 색깔 다르게 하세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얘네 두 개의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조건들은 검은색으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빨간색으로, 즉 증명해야 되는 대상은 빨간색으로, 내가 그 증명하는 과정에 필요한 조건들은 검은색으로 표현을 할 거야. 자, 근데 이거 가지고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가 각의 크기가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뭘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합동.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도 뭔가 이 합동을 이용해 가지고 그 각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뭐 서로 대응각이니까 뭐 각의 크기가 같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될 것 같다라는 이 묘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조선을 그려서 얘네 두 개가 서로 대응각이 될 수 있게끔 선을 하나 그려본다. 그 선이 바로 뭐냐면 요 밑변의 중심에다가 선을 그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중점에다가 선을 긋는다 해서 중선. 그래서 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밑변에 중선을 그릴 거예요. 중선. 자, 그러면 여기서 확보된 정보는 중선을 그리겠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요 길이랑 여기 있는 요 길이가 서로 어떻게 했어요? 같겠죠.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충분해졌어요. 얘네 두 개 변 길이가 같고 얘네 두 개는 변의 길이가 같고 요거는 공통인 두 삼각형은 당연히 합동이겠죠. 그럼 요 빨간색 이 두 부분 당연히 대응각으로서 길이, 네, 각의 크기가 서로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성질 이 이등변 삼각형은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내가 보조선 중선 하나 그려줌으로써 SSS 합동임을 보여줘서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아이디어로 증명을 하게 된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이 뭐였죠?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의 수직이다. 네, 맞아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이 등분한다. 자, 그림 재활용하겠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에서 맞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질을 증명을 딱 해냈으면은 그 성질은 재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끝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지금 방금 증명을 해냈잖아. 사용하면 돼. 알겠죠? 필요에 따라서.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등변 삼각형의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선을 그렸는데 뭐야? 왜 안 나와? 선을 그렸는데 이 선이 얘네 두 개 각의 크기가 같은 거야.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쫙 그려. 자, 근데 쫙 그린 이 선이 이 밑변을 수직 2등분 한대. 자, 그러면 이 색깔 좀 구분해서 쓸게요. 내가 지금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부분이야. 직각이냐 그들의 길이가 서로 똑같냐. 지금 내가 알고 싶은 부분은 이 두 부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변의 길이가 같다.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었다. 자, 어때요? 괜찮습니까? 자, 봐봐요. 얘네 두 개의 변의 길이가 어때? 같지? 요거는 공통이야. 요 두 개가 왜? 같죠? 오케이. 자, 그럼 얘네 두 개는 합동이야. 그럼 대응하는 편은? 같고 대응하는 각도? 같은데 이거 원래 두 개 합쳐서 몇 도였어? 180도. 근데 그 반띵하니까 얼마야? 90도. 이렇게 증명 완료. 와우.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것도 역시 이 삼각형의 합동을 가지고 증명을 해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성질을 공부했어요. 1번 양끝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한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유의 있게 살펴보셔야 할 것은 요 2번입니다. 자, 이것을 내가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해볼 건데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자, 이 말은 결국 세 개의 선이 동일한 선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개의 선이 어떤 거냐면 꼭지각의 이등분선, 그 다음에 중선, 그 다음에 수선. 요 세 개의 선이 같은 선이다 라는 얘기야. 생각해봐.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렸더니 밑변을 수직하면서 이등분한대. 아, 그럼 애초에 수선을 그렸다면, 내 꼭지점에서 수선을 그렸다면 요것도 이등분하고 요것도 이등분했다는 얘기 아니겠어? 내가 중선을 그렸다면 그럼 요 길이가 서로 똑같게 중선을 그렸다면 요 가게 크기도 똑같고 요 가게 크기도 똑같다는 건 아니었겠어? 그치? 세 개 선이 그냥 다 똑같다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좀 말로 이쁘게 표현해서 쓴 것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라는 말로 바꿔서 쓴 거고. 알겠죠? 결국 이 말이랑 얘 세 개가 다 똑같아 라는 말이랑 결국 같은 말이다. 이해됐죠? 네. 아, 코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약간 좀 코맹맹이 소리 나지 않아요? 나? 숨이 안 쉬어져. 자, 그래서 개념 1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 자, 우리가 아까 전에는 이등변 삼각형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얘가 하는 말은 이 조건을 갖고 있으면 이등변 삼각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때요? 약간 이 방향성이 반대일 뿐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방향이 맞으면 당연히 여기서 이 방향 가는 것도 맞겠어 안 맞겠어? 맞아요. 맞겠지?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다 틀려버려요. 와우. 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야.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봐봐요. 와우. 그러니까 이게 이 방향이 맞다고 해서 저 방향이 맞다라는 걸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두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 근데 이런 조건을 갖고 있으면 그건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이 개념 2에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면서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 1번이 거기에 고스란히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되셨죠? 사실 2번 가지고도 조건을 만들 수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는 만드는 게 사실 막 그렇게 의미 있거나 가치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가지고 1번 가지고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2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크게 우리가 머무를 곳은 아니긴 해요. 자, 그다음 개념 3 봅시다.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자, 우리가 원래 삼각형의 합동조건 총 3가지 배웠었던 게 있었죠, 그렇죠? 그게 뭐랑 뭐가 있었어? 오케이, 좋아요. SSS, SAS, ASA. 자, 여기에 두 개의 합동 조건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오직 직각삼각형에서만 적용되는 그러한 그 합동 조건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RHS 그리고 RHA입니다. 이 R은 직각을 뜻하고요. H는 빗변을 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각과 빗변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변 하나 직각과 빗변을 갖고 있고 이제 각 하나를 갖고 있는 뭐 요런 이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도대체 자세하게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건가? 자,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직각을 갖고 있고요.
빗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고요. 한 변의 길이가 똑같다면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직각을 갖고 있고요. 빗변의 길이가 똑같고요. 각의 크기가 하나가 같다면요. 그럼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어째서 합동이 될 수 있는가를 조사해봐야 되겠죠. 어째서 합동이 될 수 있는가? 자, 일단 RHS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HS 일단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빗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똑같다고 합시다. 요걸 똑같다고 할까요? 직각을 갖고 있고요. 자, 이 두 삼각형이 어째서 합동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컵이 없어요. 네. 그럼 거꾸로 눌러줘. 아, 네, 지금은 좀 이따 올 거야. 혹시 여러분 올 때는 큰 박스 없었나요? 밖에 하나 있었던 거 같긴 한데. 큰 박스가 있었다고? 큰 박스가 있었어? 그럼 그거 종이컵인데? 여러분 그걸 마실 수 있어? 우리는? 와. 왜? 거짓말. 죽는다 너 진짜. 그냥 닦아. 이씨. 괜히 나왔잖아.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어째서 합동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요 정도 같으면 합동이지 않을까? 이건 수학이 아니죠. 그죠? 아니 뭐 대충 봐야 요 정도쯤까지 했으면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합동이라 해주자.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정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살짝 돌려서 착 하고 붙여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살짝 돌려가지고 요 모양이 되고 난 다음에 착 하고 붙여서 요렇게 완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그 이등변 삼각형이랑 뭔가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나요? 네,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얘네 두 개가 서로 합동이냐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봐봐. 요거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고, 요거 90도 90도면 이거 평평해요, 그쵸? 평각이니까. 그럼 얘는 이제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얘네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고, 내가 여기다가 수선 하나 쫙 내렸어. 그러면 아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 쫙 내리면 그것은 수직. 요걸 2등분하기도 하고 수직. 각을 2등분하기도 하고 그쵸? 이 세 개의 선이 다 같은 선이라고 했잖아? 오케이, 좋아요. 별의별 거 다 튀어나오는 거야. 이 각의 크기도 같고 뭐 얘네 두 개의 변의 길이도 같기도 하고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니까 또 양끝 각의 크기가 또 같기도 하고 별의별 거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아까 전에 증명했었던 대상들은 그냥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고 했었죠. 물론 이제 그걸 하기 이전에 그냥 얘를 증명해라 라고만 문제를 낸다면 그럼 뭐 이런 필요한 것들 하나는 다 증명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치? 어쨌든 그래서 누가 봐도 합동이죠? 그쵸? 네, 뭐 뭘 갖다 쓰셔도 돼요. 뭐 SSS, SAS, ASS 다 적용돼, 그치? 뭐 사실상 6개가 다 지금 같다라는 결론이 나온 셈이니까. 네, 그래서 RHS는 이렇게 합동 조건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자, RHA 요 직각 갖고 있고요. 요거 각, 요거 길이 똑같고. 직각 갖고 있고, 요 각, 요 길이 똑같고. 자, 얘는 두 개의 어째서 합동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건 너무 쉬워요. 자, 봐봐. 삼각형의 세 각을 모두 다 더하면 얼마야? 180도. 180. 아. 보여요? 네. 그럼 얘네 두 개를 뺀 나머지도 당연히 각의 크기는 또 크겠지. 그럼 무슨 합동이야? ASA 합동. 오케이, 끝.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이라면은 두 개의 합동 조건이 존재할 수 있다. RHS 합동, RHA 합동. 그래서 두 개가 아니라 직각과 빗변,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RHS, 직각과 빗변, 그다음 한 각의 크기가 같으면 RHA 합동이다.
이런 것들 우리 당연히 그 1학년 2학기 때 합동 공부했었을 때 합동 조건 찾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 있죠?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여기서 또 연출될 테니까 그에 맞게 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 가계 이등분선 위의 한 점에서 그 각을 이루는 두 변까지 거리는 같다. 뭐 여기까지 읽으면은 그냥 뭐 그런갑다 해요. 근데 밑에 있는 걸 읽어보면 각을 이루는 두 변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그 각이 이등분선 위에 있다. 뭐 비슷한 말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얘가 말하는 걸 잘 좀 이렇게 파헤쳐 보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은 그 각을 이루는 두 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변까지 거리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말은요. 어떤 각이 있어요. 허공에 점 찍었어요. 각에 이르는 두 변까지 거리가 같대요. 그럼 요 놈은 분명히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을 거야. 뭔가 비슷한 듯한데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자, 다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보자.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은 변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게 첫 번째 진술이고요. 네. 변까지의 거리가 서로 오늘 그림 왜 이래? 같은 어느 점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을 것이다. 뭐가 좀 다른지 이해가 되세요? 뭐가 달라졌어요? 뭐야 이게? 성질과 조건 같은 거. 맞아. 방향이 달라졌잖아.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으면 변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을 거야. 변까지의 길이가 같으면 그 각이 이등분선 위에 있을 거야. 그 같은 말인 것 같잖아, 그치? 그치만 이게 된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측을 다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원칙상 맞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각각 따로따로 증명을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거 봅시다. 자, 첫 번째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알아내야 되는 것을 이처럼 색깔로 다르게 표현하면 훨씬 더 잠깐만 미안합니다. 여기 표시를 잘못한 게 있어. 여기는 당연히 검은색이어야 돼. 왜요? 이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걸까? 당연히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잴 거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잴 거면 그 점에서 그 직선까지 수직거리를 재야 된다라는 건 당연한 전제잖아, 그치? 그건 내가 증명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지. 내가 알고 있는 대상이지, 그치? 그래서 검은색. 미안. 아까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서 같이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빨간색이 서로 길이가 같음을 보여야 되는 거고, 역시 검은색을 바탕으로 이 빨간색이 즉 각의 크기가 같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좋아요. 자, 볼게요. 이 두 개 삼각형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자, 이 두 개 삼각형에서 요 직각. 오케이. 일단 이등변 그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이용하면 되겠다. 생각 듭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변의 길이 어때요? 변의 길이. 네, 이거 공통변으로서 같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각의 크기. 같아요. 그럼 이거 뭐야? AS. 어잉? RHA RHA 합동. RHA 합동으로서 합동이다. 자, 그럼 이게 대응하는 변 길이 어떻게 했어요? 같아요. 오케이, 증명 완료. 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직각 서로 같죠? 빗변 공유하고 있죠.
요거 두 개 변. 길이 같죠? 그럼 뭐야? R H S 합동. 합동.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대응하는 각의 크기 같겠죠. 증명 완료. 와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리고 내가 증명해야 되는 것을 서로 구분해서 색깔로 표현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목적이 명확하고 내가 어떤 걸 이용해야 될지가 확실하니까 내가 헤매거나 혼동하는 거 없이 바로 이렇게 증명이 쉽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 성질 부분 공부할 때 증명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헷갈린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 사실 헷갈릴 만한 거는 없어요. 그냥 즉석에서 뭐 즉석 떡볶이 만들듯이 바로바로 생성해내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기억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되고 기억해둬야 되는 것은 그냥 뭐 합동 조건? 뭐 이런 것들밖에 없죠. 그쵸? 뭐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성질들은 내 즉석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내면 되니까. 이해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끝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외심과 내심. 나 오늘 왠지 목소리가 많이 좀 부드러워지지 않니? 내가 이 평소처럼 목소리를 내면 목소리가 갈라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온화하고 좀 부드러운 살짝의 콧소리가 섞인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 많이 좀 느끼하게 들리지 않나요? 약간 좀 발라드 같은 느낌. 예? 아니야? 약간 좀 공기반 소리반 같은 느낌으로 내가 좀 약간 발라드 부르듯이 이렇게 좀 아니 그냥 발라드 부르듯이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데. 주변 분들. 야, 나 이렇게 원래 제대로 된 목소리 내면 약간 조금 목소리가 갈라지고 막 그래요. 약간 좀 목소리에 무리가 갔어. 그래서 좀 이렇게 살짝 잠긴 상태로 약간 완급 조절을 했어.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우간다 친구들이 내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릴까 봐 걱정이야. 자막이나 나오면 어떨지 모르겠다. 자막 작업. 너가 오늘 그 강의 보면서 자막 작업 좀 해. 사회에서 스키 열정. 자, 오늘 그 외심, 내심, 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컨텐츠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외심, 외심. 너네들은 그래도 살기 좋아졌어. 삼각형에는 총 5개의 심이 있어요.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근데 이제 여기에서 수심, 방심 이 내용은 싹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외심, 내심, 저 뒤에 닮은 부분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무게중심 이 3가지의 심을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이 외심과 내심이 지금 이번 시간에 나왔는데 이 외심과 내심에서도 사실 뭐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거나 그러진 않는 추세야. 원래 예전에는 진짜 문제가 어려웠었거든. 악명 높았어요. 외심, 내심이라는 것이. 자, 아무튼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다라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자, 외심이라는 것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외접 원의 중심이라는 소리예요. 외접원의 중심, 해서 외심입니다. 그럼 외접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깥에서 접하는 원이라는 소리예요. 외가 바깥 외자고 접이 접한다 할 때 접이고 원이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원이에요. 중심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접하는 원이라는 소리인데 이 삼각형에서 바깥에서 접하는 원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그려져 있으면 원래 삼각형 먼저 그리면 그림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원을 먼저 그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삼각형 바깥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지면서 이 모든 점들의 접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원, 그걸 외접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릴 때는 보통 원을 먼저 그리고 그다음 여기다 이렇게 삼각형 딱 집어넣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게 제일 깔끔하게 그려져요. 어쨌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외접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네. 이때 이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 삼각형의 위치랑 관계없이 그냥 이 원의 중심이 있겠죠. 맞냐? 중심처럼 보여요? 네. 한 이 정도쯤? 네. 이거를 우리가 외심이라고 합니다. 외접원의 중심이다. 외심.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바로 한 번에 발견할 수 있는 이 외심의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기, 여기, 여기. 이게 삼각형의 꼭지점이죠. 삼각형의 꼭지점까지 선을 그렸을 때 이 선의 길이가 같다. 맞아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왜 같아요, 이거? 반지름이니까. 맞아요. 이게 외심의 성질 첫 번째. 와, 너무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 있어요. 얘는 살짝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본 거는 이 두 번째 성질, 삼각형의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부분이었고, 얘가 써놓은 첫 번째 성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두 번째 성질. 이게 뭐냐면 조금 어려워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 저리가 선의 교점이 외심이다. 그렇죠? 이 말이잖아.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다. 아까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오늘 원은 좀 잘 그려지는 것 같은데? 시끄러.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요 직선의 수직 이등분선. 근데 원의 중심을 좀 잘 못 찍는 거야. 자, 어쨌든 수직 이등분선 쫙 그리고 여기 수직 이등분선 쫙 그리고 여기 수직 이등분선 쫙 그리면 봐봐. 잘 찍었지? 요렇게 그 교점이 이제 딱 찍힌데 요게 이제 그 원의 중심이다. 뭐 이런 얘기. 도대체 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좀 해봐야 돼.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잘 생각해봐요. 이 말은 곧 야 그러면 외심에서 내가 세 변에다가 수직 이등분선 그릴 수 있다는 소리 아니야? 아니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서 외심에 도착한다는 얘기는 외심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아 같은 말이죠, 그쵸? 이거 반대 방향이잖아. 내가 여기서 그렸더니 저기 떨어진다 라는 말은 저기서 그렸더니 여기 떨어진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선에 수선은 무수히 많아요. 중선, 이등분선도 무수히 많습니다. 자 생각해봐요. 내가 이 점에서 여기다 수선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쪽 그냥 이렇게 밑으로 수직 뚝 떨어뜨리면 되잖아. 내가 이 점에서 여기에 이등분선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쪽 왜 없어요? 그냥 이 중점에다가 선 그리면 되는 거야. 내가 수선이든 이등분선이든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 두 개의 선이 딱 겹쳐지는 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수선과 중선이 딱 겹치는 게. 이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는 건 이건 굉장히 제약이 많이 따르는 일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봐. 내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다 라는 말은 곧 외심에서는 세 변 각각에다가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다 라는 말이랑 동일하다고 했죠. 근데 뭐하러 머리 복잡하게 세 변에다 다 그릴 수 있다라는 걸 하면서 씨름을 하고 있어. 한 변에다가 그릴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면 다른 곳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라고 하면서 그냥 퉁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되는 것은 외심에서 한 변에 수직 이등분 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오직 이거 딱 하나야. 이것만 증명하면 알아서 얘가 자동 완성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향한다. 여기서 보시면 자, 아까 내가 말했었죠. 중선은 어디에서나 다 그릴 수 있다고. 수선도 어디에서나 다 그릴 수 있다고.
그럼 걔네들은 증명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냥 제약이 없으니까. 어디에서나 그릴 수 있으니까. 수직 이등분선을 그린다라는 건 굉장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점에서 이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음을 증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보조선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꼭지점까지 이은 선이 필요해요. 사실 결론적으로 얘는 필요하진 않은데 그냥 공평하게 그렸습니다. 자, 이때 얘네들 선의 길이가 전부 다 어떻다고요? 같아요. 그럼 이 세 개의 삼각형은 전부 다 무슨 삼각형이야? 2등 이등변 삼각형.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고 잘 따라와봐. 내가 중선은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다고 했었죠? 따로 제약 없이. 근데 그것이 수선이기도 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는지, 그릴 수 없는지가 결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냅다 그냥 중선을 그려버립니다. 중점. 그냥 냅다 중선을 그려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거 무슨 삼각형이라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내가 중선을 내린 순간 이 선은 무슨 선이기도 해? 수직이죠. 수선이기도 해. 그렇죠? 내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중선 그리면 그것은 수선이기도 하고 각의 이등분선이기도 하고 그렇다 했잖아. 아까 세 개 선이 똑같다고 했잖아. 중선을 그렸는데 그것이 수선이다.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다. 수선은 아니다. 이거 일반적인 상황이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선 중선을 그렸더니 그것이 뭐다? 수선. 수선이기도 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정체가 뭐라는 얘기야? 수직 이등분선이다라는 얘기인 거야. 외심에서 내가 중선 그렸더니 수선이기도 해서 수직 이등분선이구나. 반대로 접근하셔도 돼요. 내가 선을 그렸어. 어떻게? 그냥 냅다 그냥 수선 내린 거야. 수선 내렸는데 그것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은 곧 무슨 선이랑도 똑같아? 중선과도 똑같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수선 내려왔더니 그것이 밑에 있는 걸 이등분하는 선이기도 하더라.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래서 외심에서 내가 중선을 내려봤더니 그것이 뭐이기도 하더라? 수선이기도 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외심에서 내가 이 변에다가 뭘 그릴 수 있다?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증명을 해낸 겁니다. 그럼 외심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다른 변에서도 수직 이등분선을 촥촥 내릴 수 있다는 거고, 어떤 선분에서 수직 이등분선은 여러 개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어느 점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걔가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결국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다라는 말과 연결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볼게요. 외심에서 한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다. 증명 완료.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그릴 수 있다. 그쵸? 자, 근데 외심에서 각각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얘의 수직 이등분선, 제 수직 이등분선, 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외심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잖아. 근데 그 말 자체가 그 세 선의 교점이다라는 말이랑 동일한 말이잖아. 그래서 이 말이 증명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서부터 쭉 거슬러 올라와 봤어요. 네, 다 이해됐죠? 네. 이따가 내심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심의 성질 두 가지를 증명을 했습니다. 목소리 무너진다. 나 잠깐 약 좀 먹고 올게.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잠시만요.
친구. 얘도 어디였어? 화장실. 아이씨. 착한 친구들은 좀 복습 좀 하고 있겠죠? 아우 미안합니다. 내가 이제 컨디션인 줄 알고 참 수업이 자꾸 끊기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삼각형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 이 외심의 위치가 다 달라지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삼각형, 그러니까 예각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 삼각형 내부에 외심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이 만약에 직각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외심은 빗변의 정중앙에 존재해요. 빗변의 중심. 그다음 둔각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삼각형의 외부에 외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딱히 증명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끄덕끄덕하고 알아만 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증명을 할 대상들은 성질들. 요거는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다 라는 수준에서만 그치시면 돼요. 다 이해되셨죠? 네. 요거는 그냥 보고서 그럴만해 라고만 생각하면 돼. 자, 넘어갈게요. 삼각형의 외심의 활용. 아, 근데 아까 거기에서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심에 외심이 찍힌다라는 건 굉장히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자, 삼각형의 외심의 활용. 자, 이게 참 찍혀 있고 조금 더 빠르게 그릴 걸 그랬나? 그럼 설명이 좀 더 편하다. 자, 이 세 개 삼각형이 전부 다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요 각을 내가 x라고 두면은 어디가 또 x일까요? 여기 밑에 x, y, z, z. 자, 그러면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를 합친 게 180도네? 그럼 x 하나, y 하나, z 하나 더한 건 몇 도? 90도. 네, 그게 첫 번째 성질. 와.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연장선 하나만 이어볼게요. 요 선에 대한 연장선 밑으로 살짝. 요 선에 대한 연장선.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요 삼각형에서 요 각의 외곽의 크기, 여기는 요 부분. 당연히 뭐겠어요? EX. EX, X라고 쓸게요. 자,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Z. Z, Z.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X 하나, Z 하나고 여기는 X 두 개, Z 두 개인데 몇 배? 두 배. 그게 두 번째 성질. 와우. 그래서 보조선 하나만 그리면 끝나요. 잘 알아두십시오. 혹시 지금 이 내용 잘 이해가 안 가셨다면 여러분들 밑에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 혹시 내가 좀 까먹었다면 밑에 있는 그 그림도 상세하게 잘 설명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심. 자, 내심은 당연히 뭐겠어요? 찍어봐. 삼각형 안에 못 있는 거. 그렇지. 내 저번에 중심. 중심. 내 저번의 중심. 내 저번이라는 건 어떻게 그래? 삼각형 안에서 접한다라는 소리인 거잖아, 그렇지? 삼각형 먼저 그리고 그림 그리면 되게 힘듭니다. 막 원이 막 찌그러져요, 막 무슨 뭐 럭비공 마냥. 나는 이제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잘 그리지. 아니야, 나 잘 그렸어. 괜찮지 않아요? 나 이 정도 원은? 오른쪽으로 살짝 보면 길어 보여. 야, 원 잘 그리면 변태랬어. 잘 그려 너? 아니. 봐. 난 못 그려 나 원. 나 원 잘 못 그립니다. 자, 근데 그 말을 내가 예전에 언제 들었지? 중학생 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수학 선생님이 했었던 말인 것 같아. 애들이 맨날 그 원 못 그린다고 막 놀리니까 야, 원 잘 그리면 변태해. 자기 합리화. 근거는 없어. 자, 아무튼 요게 내 저번이에요. 내 저번의 중심은 당연히 내심. 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내심이라고 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외심은요, 삼각형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빗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내심도 그럼 당연히 그러겠네. 끄덕끄덕 죽는다 진짜. 야, 아니 내심이 어떻게 삼각형의 바깥에 있을 수가 있어요? 정신 차려. 일단 원 자체가 삼각형 안쪽에 있는데 어떻게 내심이 삼각형 밖에 있어요? 응? 이런 함정에 넘어가면 안 된다 했지. 자꾸 생각 없이 그 대답하고 그걸 눈치 보면서 대답하고 그러면 안 돼. 응? 내가 이렇게 당연하던 듯이 얘기를 해도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소신, 그 용기. 자, 그래서 내심은 언제나 삼각형 안에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건. 자, 순식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내심의 성질 중 첫 번째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접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삼각형의 세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접점까지가 결국 수직거리이자 곧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이해됐죠? 네, 이게 내심의 첫 번째 성질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성질. 이거는 약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랑 순서 살짝 틀어서 가줄게요. 내가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어. 이 삼각형에 집중해 볼게요. 여기 있는 요거는 이 두 개 삼각형의 공통. 그다음 요거 직각. 요거 길이 같은. 무슨 합동? RH. RH S. S 합동. 자, 그럼 대응하는 변 어때요? 같아요. 길이 같겠죠. 요거 가격 크기 같아요. 같겠죠. 맞아요.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내심에서는 여기에서 각각의 접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다. 이거를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접선의 길이가 같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이 꼭지점에서부터 내심까지 선을 이었을 때 요 선이 각의 이등분선이다라는 것도 꼭 명심해 주세요. 알겠죠? 자, 여기서 순식간에 두 개의 성질이 지금 증명된 거예요. 와. 자, 순서 살짝 틀어서 간다고 했었죠? 첫 번째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아마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저기 그 어디야? 네, 개념 9의 두 번째 성질. 네, 나와 있습니다. 개념 9의 두 번째 성질이랑 그다음 여기 내심에서 여기 이 바이블 기준으로는 첫 번째 성질.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내심에서 만난다.
그 성질 두 개를 동시에 증명한 거예요. 자, 지금 말했죠? 이 두 개 삼각형 합동이니까 얘랑 얘랑 길이가 서로 같다. 똑같다. 이게 접선의 길이가 같다. 저기 개념 9의 두 번째 성질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같다. 이게 지금 요 바이블 기준 개념 7의 삼각형의 내심의 성질 첫 번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봐봐요. 요 내심 꼭지점에서 내심까지 이은 선이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 봤을 때 저 내심 통과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내심에서 내가 여기에다 선 그으면 그게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얘기 아니야? 이쪽 방향이랑 저쪽 방향이랑 똑같잖아, 그렇지?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내가 각의 이등분선을 그렸더니 각의 이등분선을 그렸더니 각의 이등분선을 그렸더니 어디에서 만난다? 네. 내심에서 만난다 라는 첫 번째 성질을 증명을 한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총 세 가지 성질이 있었어요. 여기선 세 변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다. 모두 같다. 그 다음에 접선의 길이가 같다. 같다. 세 꼭지점에 세 꼭지각에 뭐야 이거 무슨 선이야? 세 꼭지각에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다. 다시 뭐라고? 세 꼭지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다. 외심 아니 내심. 세 꼭지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다. 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오케이. 삼각형의 내심의 활용. 이것도 원 하나 먼저 그려놓고 삼각형 그리시는 게 더 그림이 이뻐집니다. 습한 녀석 누구야? 너 나보다 이거 못 그릴걸? 아, 잘 그리면 안 된다고 했지? 나 못 그리잖아. 너가 나보다 잘 그린다는 거지 지금. 와, 그 반응은. 되게 잘 그리신다. 이씨. 자, 여기서 마찬가지. 우리 아까 외심의 성질 이야기할 때도 세 꼭지점에다가 선 그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꼭지점에다 선 그을 거예요. 같은 이야기 할 거야. 자, 내가 요거 x라고 뒀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x지? 아니요? 그래. 아니요. 어디가 x야 그러면? 저 옆에. 그렇지. 그 옆에 끄덕끄덕한 놈 누구야? 왜 얘가 x야? 정신 차려. 꼭지각의 이등분선이잖아. 내심은.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얘가 y면 얘가 y가 되고요. 얘가 z면 얘가 z가 됩니다. 됐죠? 자,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 그것이 180도니까 x, y, z 하나씩은 몇 도? 90도. 그게 첫 번째 성질.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질 똑같아요.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내가 이것의 연장선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볼 건데, 자, 여기에는 요 각이 뭐야? x랑 요 y니까 여기는 x, y. 그 다음 여기는요? XZ. x, z. 근데 아까 x랑 y랑 z 하나씩 더한 게 뭐라고? 90도. 오케이. x랑 y랑 z 하나씩 더한 게 뭐라고? 90도. 그래서 얘는 90. 요 x는 뭐야? 얘의 2분의 1. 절반. 그래서 90 플러스 얘의 절반. 요거 이제 보통 각 a라고 표현하니까 90 플러스 2분의 1 a다. 두 번째 성질도 증명 완료. 결국 같은 리듬이거든요. 그렇죠? 아이디어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개념 9. 여기서 개념 9의 두 번째 건 우리 방금 전에 했죠. 이건 다시 되풀이 안 할게요. 개념 1만, 첫 번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9의 첫 번째 거. 재활용할 만한 게 없네요. 그나마 요거? 자, 이거 재활용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결국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세 개 삼각형의 합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요 반지름의 길이를 뭐 보통 이제 R로 표현하니까 요걸 A, B, C라고 한다면 요 A에 대응하는 변은 스몰 a, B에 대응하는 변은 스몰 p, C에 대응하는 변은 스몰 c라고 표현한다고. 그럼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 오 맞아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쪽은요 b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여기는요 C 곱하기 R. c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그래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에는 2분의 1 곱하기 r이라는 것을 공통으로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계산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이 중1 때 배웠었던 그 분배 법칙의 역연산으로 생각하면 돼요. 결국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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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짠짠짠 만들 거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죠? 응 그래. 근데 여기서 A랑 B랑 C 3개 더한 게 뭔데? A랑 B랑 C 3개 더한 게 뭔데? 이 삼각형이 뭐야? 둘레.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다. 이게 지금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이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와우.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오케이. 다행이다. 잘 맞췄어.